제가 오늘 TA, 영업의 가장 첫걸음인 TA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직장생활 위주로 제 경력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TA 교육을 맡은 이유는 저는 일반 건설회사, 뭐 건설 시행사, 뭐 이런 데서 이제 회계 파트로, 이제 전공을 그런 쪽으로 했기 때문에 회계 파트에서 일을 좀 오래 근무를 했죠. 제가 나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에 되게 큰 건설회사에서 10년 정도 회계 파트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건설 시행사에서도 옮겨서 고객 관리 파트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사무직으로만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지금 신입분들이시잖아요. 보험은 처음 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제 자랑할 거는 별로 없지만 어쨌든 제가 신입일 때 교육을 받을 때를 되돌아보니까 앞에 나와 있는 저 사람은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을까, 그런 게 조금 많이 궁금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 가지 뭐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건데, 어찌됐든 지금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들을 하게 된 사람들이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빨리 이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사무직으로 있다가 갑자기 영업직으로 왔잖아요. 그것도 콜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동양생명이 저희 첫 직장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근데 그냥 대면 영업이 아니라 콜센터로 갔던 이유가, 저는 약간 성격이 소심하고 또 낯을 좀 많이 가리고요. 그래서 대면 조직으로 갈 용기가 안 났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모르는 사람 누군가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굉장한 부담감이 있고, 만날 자신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영업을 하되 어떤 영업을 해야 될까라고 채널을 먼저 생각을 해봤더니, 사람을 만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콜센터가 영업을 하되 사람을 만나지 않고 목소리만으로 영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콜센터를 가야 되나, 또 많은 분야의 콜센터들을 제가 또 알아보고 공부를 해봤더니, 우리는 보통 이제 사무직이 9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6시 되면 이제 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 동안 일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누구나 다 똑같은 조건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똑같이 투자했을 때 어떤 쪽이 나는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부동산도 있고 제약회사도 있고 자동차 영업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의 영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보험이 내가 투자하는 시간 대비, 노력 대비 내가 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입적인 면에서 가장 저는 가성비가 있었다고 판단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콜센터로 가되 보험 쪽으로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직장이 동양생명이거든요. 근데 동양생명에 처음에 제가 딱 들어갈 때 제 그 동기가 13명이 있었어요. 저 포함해서 13명이었는데, 교육을 딱 하고 코드 시험을 치고 이제 콜 스타트 딱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25일이 급여 날이었는데 교육비를 그때 같이 줬었거든요. 그래서 일을 딱 일을 시작하고 일주일 만에 제 동기들 12명이 사라졌습니다. 다 그만뒀어요. 이렇게 힘든 일인 줄은 몰랐다.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12명이 다 그만두고 저 혼자 그냥 살아남아서, 저는 그냥 사람을 보지 않고 그냥 전화상으로 내 목소리만 가지고 영업하는 게 저는 조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수틀리면 그냥 전화 종료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인드로 조금 TA를 할 때 세게도 TA하고 약하게도 TA하고 강약 조정을 잘해서 어찌됐든 저는 그 동양생명에서 쭉 일을 했었고, 그 외에도 뭐 화재 쪽으로 다음에는 넘어와서 여러 화재보험사 쪽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요. 한 만으로 10년 정도, 2012년도에 코드 받아서 2022년도에 대면 조직으로 넘어왔으니까 만으로 한 10년 정도 TM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보통은
TM에서 뭐 일을 못해가지고 그럼 대면으로 넘어왔나? 그게 아니고요. 저는 TM에서도 일을 조금 못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6, 700 정도는 그냥 벌었었고요. 많이 벌 때는 뭐 1000만 원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대면으로 넘어온 이유가 한 10년 정도 콜센터에서 일을 하니까 여러 가지 지병이 옵니다. 직업병.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수백 번 클릭을 하니까 손가락의 관절도 안 좋아지고요. 목 디스크, 기본적으로 허리 디스크, 뭐 이런 것들에 되게 시달렸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직업이거든요. 대면보다도 저는 오히려 콜로 영업하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한 10년 정도 일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콜센터 말고 이제 나는 대면으로 나가볼까? 이렇게 했는데 또 자신이 없는 거예요. 대면이 싫어서 콜센터로 갔는데 콜센터에서 다시 대면으로 넘어오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 그래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제가 지금 마커스 지점의 부지점장인데 저희 위에 지점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지점장님이 저의 담당 설계사이셨어요. TM센터에 제가 근무를 할 때. 그래서 TM센터는 자기 계약, 가족 계약,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지인 계약 이런 걸 넣지를 못합니다. 그냥 아침에 출근을 하면 카드사에서 일을 하면 카드 회원들의 그 DB를 하루에 80개씩 이렇게 그냥 전산으로 꽂아주고 거기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계약이나 제 가족 계약, 제 지인 계약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자 보험을 민식이법이 이렇게 처음에 딱 나왔을 때 운전자 보험을 갈아타야 되는데 내 계약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제 주변에는 보험 설계사들이 별로 없었어요. TM 다니시는 지인들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 보험을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고 있는 제 직원 그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친한 동생한테 운전자 보험 바꿔야 되는데 설계사 아는 사람 있어? 라고 했더니 저 아시는 분이 있다고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지금의 제 지점장님을.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운전자 보험을 모바일로 17,000원짜리를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제 담당이라고 인사를 왔더라고요. 저희 회사 앞으로. 그래서 왔는데 저는 우리 지점장한테 17,000원짜리 계약밖에 안 했는데 오셔서 참치 뭐 정식 막 1인분에 7만원짜리 뭐 이런 걸 막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먹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친분이 쌓여서 좀 친하게 좀 지냈었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 오셔가지고 커피도 사주시고 쉬는 시간에 와서 커피도 사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근무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을 할 때 저희 지점장님이 제가 누나거든요. 저희 지점은 저보다 나이가 적은데 누나는 대면 영업하면 잘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근데 별로 저한테는 영업도 그 운전자 보험 외에는 영업도 안 하고 뭐 저한테는 따로 리크루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심심할 때 오셔갖고 그냥 커피나 사주시고 맛있는 빵 사주고 그냥 그거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오히려 더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는 대면하면은 잘할 것 같아 라는 말 한마디가 꽂혀서 그러면 이제는 한 10년 흘렀으니까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나 그럼 다시 해볼까? 대면으로 가볼까? 그래서 저희 지점장님을 따라서 대면으로 왔는데 대면으로 처음 대면 조직에 온 게 AB 금융서비스라고 해서 ABL 생명의 자회사 지회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요. 또 저희 지점장님이 지금 현재 제이어스 드림 이 사업단에 또 지점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저도 그냥 따라서 같이 저의 그 대변 영업의 스승이니까 따라서 그냥 같이 와서 지금 같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개는 별로 할 건 없지만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신입 교육에 제가 TA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한 이 이력을 가지고 저한테 TA 교육을 하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콜센터랑 저희 대면 영업이랑 조금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예. 이게 영업을 할 때도 조금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가 또 혼란을 겪었던 그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TA 교육의 진행 순서는 일단은 TA가 뭔지
기초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TA를 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실전 콜들 제가 따가지고 왔거든요. 실전 콜들 부끄럽지만 공개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들 Q&A 시간 가질 겁니다. 일단 첫 번째로 TA의 기초 이론은 별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고객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될 게 바로 전화 영업이거든요. 근데 전화 영업이라고 해서 전화로 영업을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하는 거지 영업을 하려고 전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처음에 저는 항상 전화로 영업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대면 조직이 와서 전화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건 뭔가 그 사람한테 뭔가 영업적으로 다가가서 영업적인 성과를 뭐 내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거는 게 굉장히 저는 또 스트레스였고 뭐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이 생겼었어요. 근데 대면 영업에서 TA는 영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구실이에요. 그래서 고객을 만나야지 우리는 그 사람을 설득을 하든 내가 무슨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든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건 그 사람과의 접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거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과의 만남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마치 스케줄러처럼 그렇게 만남 약속을 위한 TA가 관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TA를 해서 뭔가 결과를 얻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TA의 성공은 그냥 언제 어디서 몇 시에 그 사람을 만나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TA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이 나를 만나주는 것도 실력이에요. 제 TA의 스킬이고 실력입니다. 영업은 다수의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지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고 우리한테 유리해지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수의 법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작업이 TA이고 저희 대면 영업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여러 방면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게 우리한테는 소득으로 돌아온다. 근데 그거를 만나기 전에 TA로 먼저 고객 확보를 해야 된다. 스케줄을 잡아야 된다. 그거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점이 오늘 하루 만날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제일 힘든 거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일을 그만둘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TA를 하셔야 됩니다. TA를 10개 정도 하면 한두 명 약속이 잡힐까? 두세 명? 많으면 두세 명 약속이 잡힐까? 근데 그 사람들을 약속을 잡아서 만나야지 뭔가 일이 일어나니까 TA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만날 확률은 TA 스킬에 달려 있어요. 근데 고객이든 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전화를 하게 되면 안 만나고 싶어 해요. 내가 설계사라는 걸 안 순간 나를 안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나를 만나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내 지인도, 내 친구도, 누구도.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사 일을 딱 시작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를. 당연한 결과다, 그거는. 우리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기 전에 누군가, 내 지인이, 내 친구가 누군가가 나 보험 설계사 일을 하게 됐어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좀 부담스러워 했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 사람이 나 만나자고 하면 만나기 싫어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TA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잘 넘길 수 있는 어찌됐든 나를 좀 만날 수 있게 하는 그런 스킬들이 우리한테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진정한 영업의 첫 단추는 제가 TA라고 재차 강조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내가 뭐 누군가한테 소개를 받지 않는 이상 TA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담이 있고요. TA가 있어요. TA는 전화예요. 콜센터가 있고 대면 영업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TA는 제가 아까 앞전에서 말씀드렸어요. TA는 영업이 아니다. TA는 그냥 스케줄 잡는 거다. 우리 쪽에 대면 영업의 TA는 그렇고요. 콜센터에서 전화를 거는 거는 상담이고 영업입니다.
그리고 콜센터에서 제가 일을 했을 때 전화를 하면 콜센터는 전화번호는 본인은 없어요. 그냥 뭐가 있냐? 상품만 있어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10분 안에 임팩트 있게 이 상품의 장단점을 딱딱 집어내서 고객이 혹할 수 있게 하느냐. 거기에 영업의 관건이 달려 있어요. 계약이 나오고. 그래서 콜센터에서의 전화 영업은 상담이지만 우리 대면에서의 전화는 TA는 영업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거다. 근데 그 사람과의 약속이 잡혔다. 그럼 오늘 하루 성공. 그 약속 잡힌 그날에 그 사람을 만나서 이제 뭔가의 일들을 도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TA는 일단 만남을 약속을 하는 거다. 콜센터에서의 영업은 나는 없고 상품만 앞에 내세워서 영업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우리 대면 영업은 상품은 없어야 돼요. 상품을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상품은 없고 내가 전면에 나서야 돼요. 나를 세일즈를 하고 나를 어필을 하는 게 우리 대면 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콜센터랑 비교를 해보면 영업의 방식이 완전히 180도로 틀려요. 콜센터는 나는 없고 상품이 앞에 나와서 상품이 청약을 하는 거고, 대면에서는 나는 앞에 나와서 나를 세일즈하고 나를 팔아야 되는 거지 상품을 팔면 이게 청약으로 잘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도움이 되겠다. 왜냐하면 제가 TM에서 한 10년 하다가 그 영업 방식이 있잖아요. 상품 설명 기똥차게 합니다. 막 이렇게 땡기기도 잘하고 막 전화로 한 1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대면으로 나가서 영업을 하는데 그 10년 동안 묵은 제 습관, 버릇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서 이 상품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상품의 장점에 대해서 이 상품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엄청난 스킬로, 그동안에 갈고 닦은 스킬로 상담을 했는데 청약으로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멘붕이 왔었어요. 왜 안 하지? 너무 좋은데 왜 안 하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콜센터하고 우리 대면 영업하고 정반대의 영업 방식이기 때문에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10년 동안 묵은 제 그런 습관들을 고치기는데 엄청난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는 엄청 헤맸었어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나면 막 설득하려고 하고 막 설명하려고 하고 막 여기에 좋은 것들에 대해서 왜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열광을 하면서 막 설명을 했는데 청약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인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저를 잘 아는, 제가 일을 잘한다는 걸 아는 제 지인들이 많이 도와줬죠. 너라면 내가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좀 살아남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 처음 영업을 시작하게 되면 처음 들어오실 때 그러신 분 요즘에 좀 있으시더라고요. 난 지인 영업은 안 해. 나 가족은 안 해. 안 건드려. 나는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다짐하고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 지인분들이 도와주실 겁니다. 내가 뭐 나 이거 하나 해줘 옛날처럼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왜 하게 되었는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의 지인분들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요. 가족분들이 도와주실 때도 있고, 한 3개월은 DB가 없잖아요. 모르는 사람들의 뭐 이런 DB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터치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돼서 좀 자리를 잡고 되면 이제 풀이 떨어져요. 지인의 풀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DB를 유료로 사서 전혀 모르시는 분과 TA를 하고 만날 약속을 잡고 나가서 상담을 하고 청약을 하는 거기까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저는 대면으로 딱 넘어와서 첫 달부터 바로 DB를 샀어요. 그래서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물론 영업을 했었지만 처음부터 DB를 돈 주고 사서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TA를 하고 영업을 하고 만나서 뭐 미팅을 하고 해서 결과도 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전화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나자 그러고, 만나서 상담을 막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한대. 처음, 나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너무 신기했었어요. 너무 재미있고. 그래서 저는 대면 영업을 하시게 되면, DB 영업들을 좀 하시게 될 텐데, 저는 그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달에 아무것도 모를 때, 첫 달에 막 DB에서 막 계약들을 하고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제가 일했던 요 콜센터의 영업과 우리 대면의 영업은 방식이 정반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 TA를 할 때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마인드로 TA를 할 건지, 나의 목소리는 어떤지, 그리고 전화를 할 때 대본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기자들이나 영화 찍거나 드라마 찍으시는 분들이 스크립트 대본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화할 때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내가 얼마나 내 어투에, 내 목소리에, 내 어조로 잘 연습해서 하느냐에 따라 TA의 질이 조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꾸준하게 할 건지, 그런 게 바로 성공적인 TA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너무 흔한 얘기이지만 긍정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전화를 할 때 굉장히 두려워요. 특히나 뭐 지인이나 뭐 아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도 두려운데, DB 영업을 한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한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한테 뭔가 성과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편한 시간, 내가 편한 시간 잘 맞춰서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 약속만 잡겠다고 전화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되게 쉽습니다. 쉬운 콜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오늘 쉬운 콜들, 제가 했던 콜들을 좀 몇 개를 갖고 왔는데, 들어보시면 그냥 전화만 했는데 이렇게 만난다고? 뭐 이런 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될 거고요. 만날 거예요. 열심히만 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전화기만 돌리시면 됩니다.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목소리는 평상시에 내가 말하는 목소리, 속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왜 요즘에 가요 오디션 프로 이런 데 보면 박진영이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진짜 말하듯이 노래를 부른다고 막. 거기에 굉장한 점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TA도 마찬가지로 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어투, 평상시에 말하는 속도,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체크하는 방법이 뭐냐? 녹취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하실 때 녹음 버튼을 누르고, 저는 항상 모든 통화를 녹음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전화하다가 뭐 까먹는 경우도 있고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통화는 저는 녹음을 하는데, 녹음을 해서 한번 들어보잖아요. 내 목소리 굉장히 이상합니다.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강추하는 게, 전화할 때 무조건 통화 녹음을 눌러서 통화를 그냥 자동으로 통화가 되게끔 해서 설정을 해서 모든 통화 내용들은 다 녹취가 돼서 내가 한번 들어보는 거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전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고객한테 감정이 상할 때도 있지만, 전날에 내 개인적인 일로 감정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내가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전화를 하면 고객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귀신같이 압니다. 네. 귀신같이 알아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TA를 할 때는 그런 개인적인 내 감정, 이런 걸 나타내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전화를 받은 고객이 뭐라고 하고, 고객이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휩쓸려서 같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같이 대응을 하거나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냥 스크립트가 있어요. 스크립트대로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안에 감정을 막 실어서 고객과 실랑이를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스크립트는 초에 이제 전화할 때 TA 스크립트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교육을 하고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모든 스크립트, 종류별의 스크립트와
반론집을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그거 그대로 그냥 전화하시고 자기가 녹음한 거 한번 들어보시고 어투도 바꾸고 속도도 바꾸고 수정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에 그냥 하는 이 스크립트보다 오히려 특히나 이제 반론 스크립트가 가장 중요해요. 고객들이 전화를 했는데 아 그래요 만나요 이렇게 반겨주지 않아요. 항상 고객은 바쁘고 항상 고객은 나를 왜 만나야 되는지 모르고 항상 고객은 안 만나려고만 합니다. 그럴 때 전화했을 때 내가 어떻게 부드럽게 강하게 반론을 잘 치는지 거기에 따라서 TA 성공이 거기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자기만의 루틴이 필요합니다. TA는 제가 아까 저는 그 콜센터에서 10년을 일을 했는데 10년을 일을 해도 대면에서 TA가 너무너무 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가장 하기 싫은 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TA라고 해요.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TA가 너무 하기가 싫어요. 안 하고 싶고 저는 이렇게 비서 써가지고 콜비서 한 명 고용해가지고 콜비서한테 시키고 싶어요. 그 정도로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럴까? 10년 동안 내가 콜센터에 있으면서 돈도 많이 벌고 뭐 나름 일도 잘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 이랬더니 너무 지쳐서 그런 거 아닐까? 저희 지점장이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TA가 너무 하기 싫어요. 저도 뭐 웬만하면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TA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대면에서는 영업의 첫걸음인데 그게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하나 정하시는 게 좋아요. 일주일 동안 영업을 쭉 하고 금요일 오전에는 내가 TA를 하겠다. 하루에 20통은 내가 돌려보겠다. 그리고 내 지인 그리고 내 전화번호, 처음에 이제 대면 영업을 시작할 때 명단 같은 거를 만들려고 아마 위에 지점으로 돌아가시면 지점장님이나 사수분들이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터치해보고 싶은 고객들, 이런 거 명단 좀 만들어 보라고 할 건데, 그런 명단이 있으면, 정하시는 게 좋아요. 금요일 오전에는 내가 이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루에 20통은 내가 꼭 해보겠다.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은 내가 오후 시간에 영업 다 끝내고, 오후 시간에 내가 TA를 10개 이상은 해보겠다. 이런 자기만의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무진장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기 싫어서. 그래서 처음 영업 시작할 때 요런 본인만의 그 계획들을 조금 세워서 억지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첫 통화를 했어요. 근데 고객이 흔쾌히 만나자고 해요. 알겠대.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화가 막 하고 싶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콜은 막 신나서 해요. 근데 처음에 통화를 했어. 근데 고객이 막 짜증을 내면서 내가 너를 왜 당신을 왜 만나야 되냐 막 이러면서 안 할게요 라고 막 이런다든가 그러면 맥이 탁 풀려요. 하기가 싫어요. 안 그래도 하기 싫은데 더 하기 싫어요. 그럴 때 비법이 뭐냐. 그 다음 명단이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의 전화번호를 눌러서 그냥 통화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전에. 그럼 받잖아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하기 싫을 때 그냥 머리를 비우고 기계처럼 그 명단에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서 그냥 통화를 눌러버려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러면서 또 그럴 거예요. 아마 받지 마 제발 받지 마 막 이럴 거거든요. 근데 고객이 받아. 그럼 자연스럽게 또 내가 통화를 하게 됩니다. 주저리.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제가 대면으로 넘어와서 일한 지 지금 만 4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대면으로 넘어와서 첫 달부터 바로 DB를 사서 TA를 하고 영업을 했잖아요. 성과도 내고. 근데 4년 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TA는 우리가 이제 고객을 만나는 일을 잡는 건데 고객들은 내가 부담스러우면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만나요. 부담스러우면. 그래서 TA를 할 때 최대한 부담 없게 하는 게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고객의 입장에 있어서 좀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이제 그 관리가 필요한 가전들은 렌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구독이라고 하죠. 요즘에는 관리가 제일 필요한 게 정수기, 에어컨, 그 공기청정기. 요거 세 개는 관리가 꼭꼭꼭
정기적인 때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구독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4개월에 한 번씩 전화를 합니다. 소독해 드릴게요. 뭐 청소해 드릴게요. 이러면서 전화를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의 전화도 너무 싫어요. 그 사람들이 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워.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영업 치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청소해주고 소독해주면서 나한테 도움 주려고 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랑 내가 시간을 맞춰가지고 꼭 만나야 된다, 이게 저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어서 그분들 4개월에 한 번씩 전화 오면 계속 미뤄요. 날짜를 미루다가 도저히 안 되겠을 때 마지막에 그냥 오시라고 해가지고 소독을 받고 청소를 받는 편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 고객들은, 우리가 보험회사의 설계사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싫겠습니까? 왜 우리를 만나야 되냐고. 그리고 만나면 어느 정도 시나리오 예상이 되잖아요. 아, 나한테 보험 권유할 거다. 영업 멘트 칠 거다.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를 왜 만나야 돼요? 나는 그런 것도, 나한테 도움 준다는 사람도 만나기가 싫은데 하물며 보험 설계사가 언제 시간 되냐, 만나자 막 이러면 정말 만나기 싫을 것 같아. 고객이 거절을 하더라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고객이 거절하는 게 당연하다. 고객이 나 만나기 싫은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 고객이 거절하더라도 상처받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한 번 상처받으면 다시 전화하기 힘듭니다. 하기도 싫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구독을 생각을 합니다. 아유, 그래, 뭐 나한테 도움 주러 온다는 사람도 내가 싫은데 내가 얼마나 싫겠어. 난 상처 안 받아. 그리고 다음 통화를 또 눌러서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인드랑 조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TA를 할 때 키포인트 중에 키포인트는 고객이 부담스러우면 절대로 안 만나니 TA를 할 때 최대한 부담 없이 나를 만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나한테 전화를 했지, 이게 조금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전화를 할 때 소속을, 내가 어디 소속이 되어 있는지 소속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DB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퍼미션 DB라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 보장 분석을 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DB는 항상 우리가 보장 분석 센터에서 전화드린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험 분석, 뭐 이 보험자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보험 대신 보장이라는 단어를 바꿔서 하시면 조금 부담이 없다. 그리고 보장 분석이라고 하면 요즘은 또 다 알아요. 하도 전화들을 많이 받아서. 아, 보험회사구나. 뭐 이렇게 다 아는데, 아무튼 그게 중요하고, 저는 정열량 팀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카드사에서도, 보험사에서도, 어디에서도 영업 전화가 오면 다 누구누구 팀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팀장을 싫어해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의 이미지가 나요, 팀장은. 예전에 되게 유명하신 분 있죠. 김미영 팀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크게 한탕하신 분 있죠. 보이스피싱에서. 그래서 저는 팀장이라는 말을 안 쓰고요. 정열량 매니저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매니저라고 하니까, 그리고 관리자인가?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약간의, 궁금증도 자아내고, 약간 어감이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매니저라는 말을 씁니다. 쓰셔도 돼요. 팀장님들도.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왜 전화했냐? 명분을 줘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왜 전화했는지. 이것도 키포인트예요. 나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사람이다. 이거는 TA에서도 나타나야 되고요. 만났을 때 초회 미팅이라고 하죠.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이거를 꼭 심어주고 오셔야 돼요. 나는 너에게 도움을 주러 온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도움을 줄 거야. 이게 명확하면 2차 미팅이 잡힙니다. 2차 미팅에서 우리가 보통 상품을 제안을 하고 계약을 받거든요. 근데 그 2차 미팅이 잡히지 않으면 그냥 초회 미팅만 하고 그냥 끝나버리고, 상담만 하고, 뭐 상담 연습하는 것도 아니고 상담만 하고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2차 미팅을 꼭 잡으셔야 되는데, 초회 미팅에서, TA에서 첫 번째, 나는 너한테 도움 주는 사람이야 라는 걸 꼭 인식을 시켜줘야 만나고요. 만나서 1차 미팅 때 나 너한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꼭 심어줘야 2차 미팅이 잡힙니다. 그래야 뭔가 계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제가
노란색 칠해놓은 부분들은 조금 중요하고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DB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영업을 시작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DB로 접하실 게 관심계약, 고화계약 DB라고 해서 기존에 유지 중인 기 고객들에게 담당자 변경됐다라고 하고 TL을 하는 게 있어요. TL을 하고 요즘에 개인정보가 굉장히 강화가 돼서 고객님의 담당자로 지정이 되더라도 고객님을 만나 뵙고 동의를 구하고 고객님이 동의해 주시면 앞으로 고객님의 계약들을 잘 관리해 주겠다. 뭐 이런 명분으로 미팅 제안을 해요. 만나려고. 근데 그거를 TA하는 게 관심 DB TA라고 합니다. 요런 거를 아마 영업 시작하시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는 DB가 그 관심 DB를 만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첫 달부터 뭐 DB를 사서 저는 영업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퍼미션 DB라고 합니다. 요거는 내부나 혹은 외부 업체에서 1차 콜을 돌려요. 보장 분석 받아보겠니? 보장 분석 한번 받아볼래? 보장 분석 한번 받아봐. 너무 좋아. 뭐 이런 콜이에요. 1차 콜에 오케이, 네네네네 한 사람들이 2차 콜을 업체나 내부에서 돌립니다. 해피콜처럼. 고객님 보장 분석으로 동의가 되셔서 고객님 저희 해피콜 차원으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이러고 뭐 몇 가지 막 물어봐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좀 물어보고 저희 담당자가 2, 3일 안으로 전화 드릴 거다. 그 전화 꼭 받아주시고 보장 분석 받고 큰 도움 되셔라. 뭐 이런 식으로 2차 콜을 잡아요. 그러니까 1차 콜, 2차 콜에서 동의가 된 콜들을 우리 설계사들이 구매를 해서 영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나는 3차 콜에서 TA를 돌려야 되잖아요. 복잡하게 설명할 게 있을까요? 1차, 2차 다 받았는데 그 사람이 3차 콜 제가 전화할 때는 그냥 저 담당자 누구누구입니다. 고객님 담당자로 배정받아서 연락드렸어요. 평일 주말 언제 괜찮으세요? 뭐 오전 오후 언제 괜찮으세요? 스케줄만 따는 TA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반론들이 나오겠죠. 안 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하지 말래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반론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소화해서 만남까지 이어질 수 있게끔 TA를 합니다. 이외에도 인카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DB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메타 광고 돌려가지고 하는 유전자 DB, 그리고 펫보험 DB, 강아지 뭐 건강검진 뭐 해준다, 강아지 용품 뭐 준다, 이렇게 메타 광고 돌려서 DB를 확보해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펫보험으로 영업하는 거, 건강검진권, 그리고 뭐 여행 상품권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다 써봤습니다. 유전자 DB 사서 유전자 검사 해주고 보험 세일즈 한 경우도 있고, 펫 DB 사서 펫 DB로 펫보험도 제가 세일즈해서 해봤고, 건강검진 뭐 여러 가지 여행 상품권 뭐 퍼미션 관심 뭐 모든 DB를 한 가지 안 해본 DB가 있어요. 지문 DB. 지문 DB는 자녀 둔 어머니들한테 전화해서 애들 지문 채취해서 지문 검사를 해주고 애들의 뭐 그런 성향이나 성격이나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주고 자연스럽게 보험으로 연결해서 세일즈를 하는 그런 지문 DB는 설명할 게 저는 너무 많아서 그것만 안 하고 다른 DB들은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TA는 DB가 여러 가지지만 TA는 똑같아요. 초회 미팅 잡아야 되잖아요. 그게 TA잖아요. 이러해서 내가 너 만나야 된다. 뭐 그런 류의 TA는 다 똑같고, 다만 이제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컨셉을 잡아서 영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만 조금 틀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장 분석 DB도 그냥 똑같은 퍼미션 DB가 아니라 좀 성격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3차 콜까지 다 전화해서 만남이 아예 확정되어 있는 그런 DB도 있습니다. 제가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DB도 있고요. 아무튼 인카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DB는 무궁무진하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TA를 잘해야 되겠죠. 이게 기본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안 보여서 잠시만요. 간략하죠? 잠시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장분석팀 소속 정열량 매니저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상담원과 통화하시고 보장점검 요청하셔서 연락드렸는데 땡땡땡 선생님 맞으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차 짧게 10여 분 정도만 대면으로 상담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는데 방문 날짜, 평일 주말 언제가 괜찮으세요? 시간은 오전, 오후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저희 쪽에 나와 있는 주소 땡땡땡으로 되어 있으신데 맞으실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만나 뵙는 거 편하실까요? 아니면 어느 쪽이 편하세요? 주소 상호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땡땡땡 몇 날 며칠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끝나고 제 명함 하나 문자로 남겨드리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거 TA 어렵나요? 쉽죠? 너 나 언제 만날래? 이거잖아요. 언제 만날래? 무슨 날 만날래? 몇 시에 만날래? 뭐 이거잖아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TA가. 근데 여기에서 조율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반론 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케바케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아무튼 기본 스크립트는 똑같아요. 관심도 비슷합니다. 너 갖고 있는 보험이 예를 들어서 메리츠에 몇 년도에 가입한 무슨 보험인데 그동안 장기 유지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담당자로 변경돼서 연락드렸는데 담당자 변경된 거 동의도 구할 겸 상품 리뷰도 해드릴 겸 며칠 날 잠깐 만나 뵙고 내가 진행을 좀 해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죠. 똑같아요. TA는 내용은 조금만 앞에 내용만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안 넘어갔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 선생님 맞으실까요? 어디신데요? 네, 저는 선생님 담당자로 배정받고 연락드린 정열량 매니저라고 합니다. 선생님 갖고 계시는 보단 내용 무료로 점검해드리는 서비스에 신청이 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저희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저희가 대면으로 짧게 만나 뵙고 상담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선생님 어느 요일이 조금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제가 손님이라서. 목금은 안 되세요? 예. 그러면 혹시 주말은 괜찮으세요? 주말도 괜찮아요. 주말 주말하고, 괜찮으세요? 예. 그러면 혹시 일요일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예. 일요일 괜찮으세요? 제가 몇 시까지 찾아뵈면 될까요? 일요일만 11시쯤. 11시? 그러면은 일요일 11시에 제가 찾아뵙는 걸로 하고요. 예. 내비에다가 선생님 뭐라고 주소 찍고 가면 될까요? 치양로 1611 찍으면 돼요. 치양로 1611이요? 예. 예. 혹시 그 근방에 선생님 뭐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거기로 오시면 돼요. 그냥. 글로 오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요일 날 11시에 제가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쉽죠? 쉽게 잡히죠? 전화하자마자. 언제 괜찮냐? 언제 오시면 돼요? 글로 오시면 돼요. 굉장히 쉽죠? 쉽습니다. 쉬워요. 또 쉬운 거 들려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승수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는 선생님 담당자로 배정받은 정렬의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보장점검센터에서 전화 받으셨잖아요. 저희가 일정 조율차 연락을 좀 드렸는데 평일 상담이 조금 편하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혹시 선생님 평일 오전, 오후 언제가 조금 괜찮으세요? 오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오후 괜찮으세요? 혹시 내일도 가능하실까요, 선생님? 내일이요? 네.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시쯤이 가장 편하세요? 좀 늦게 가능한데요. 늦게라고 하시면 몇 시쯤 말씀하시는 거세요? 4시 이후로 가능할 것 같아요. 4시 이후 가능하세요? 그러면 네. 선생님 제가 한 4시 반쯤 도착하는 거 괜찮으실까요? 네네네. 괜찮으세요? 우산동 원주폴리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건물 안에 커피숍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커피숍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카페가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요? 이름이 있는 건 아니고. 그래요?
예. 쉽죠? 금방 잡혔어요. 전화하자마자. 네, 안녕하세요. 이미숙 선생님이시죠? 네, 네, 저는 선생님 담당자로 배정받고 연락드린 정현량 매니저라고 합니다. 선생님 갖고 계시는 보장 내용 무료로 점검해 드리는 거에 동의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선생님, 점검이요? 네, 무슨 점검이요? 갖고 계시는 보장 내용들 무료로 점검해 드리는 거에 동의가 되셔서 연락을 드렸어요. 저는 담당자로 배정을 받았고요. 선생님, 그 4시 이후로는 조금 편하시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 혹시 가능하신 날짜가 있으실까요? 아까 저는 전화 받을 때 그 점검이 네네. 그 청구하는 거, 놓치는 거 뭐 봐주는 거라고. 네, 맞아요. 그러려면 선생님 갖고 계시는 보험 내용들 체크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체크해 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네. 네. 선생님, 그 혹시 내일 4시 이후로 조금 괜찮으실까요? 내일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아, 그래요? 혹시 이번 주에 4시 이후로 가능한 날짜가 있으세요? 잠깐만요. 네. 금요일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금요일 가능하세요? 네. 그러면 제가 금요일 날 4시까지 찾아뵙는 거 괜찮으세요? 네. 예. 선생님, 화성역 근처라고. 굉장히 호의적이죠. 전화하니까. 너무 쉽죠? 이런 전화 하기 싫을까요? 재밌죠? 재밌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근데 오늘 항상 루틴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금요일날 오전에 나는 20통 돌릴래. 아니면 화요일, 목요일에 10통씩 한번 해볼래. 뭐 이렇게 자기만의 루틴을 정하잖아요. 근데 첫 골을 딱 돌렸는데 이런 사람 만났어. 그럼 신나서 전화합니다. 그 뒤에도 계속. 까여도 괜찮아요. 약속 하나 잡았으니까. 그 뒤에. 그래서 이런 고객들 만나면 케바케고 복불복이긴 한데 이런 고객들이 내가 많이 돌리면 돌릴수록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은 10통 돌렸는데 다 그냥 거절이고 부재고 막 이런 날 있어요. 근데 그만두고 싶어. 10통 돌렸잖아. 오늘은 숙제 다 했어. 이러고 그만두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한 통만 더 해보고 그럼 집에 가자. 이러고 마지막에 돌렸는데 이런 고객 만나서 또 미팅해서 계약이 나온 그런 경우들도 많아요. 쉽죠? 이런 것만 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요거 한번 들어볼게요. 요것도 되게 쉬워요. 네, 안녕하세요. 김완겸님 맞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님 담당자로 배정받고 연락드린 정현량 매니저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갖고 계시는 보장 내용 무료로 점검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에 신청이 되셔서 연락드렸거든요. 예. 계시는 지역이 원주시 천매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으신데 혹시 맞으실까요? 예, 맞아요. 천매도. 맞으세요? 선생님 저희가 평일 기준으로 오전 오후 짧게 선생님 원하시는 시간대에 찾아뵙고 요 상담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예, 예. 선생님 다음 주 혹시 무슨 요일이 조금 괜찮으실까요? 아니, 이게 네. 그 먼저도 한번 받아왔는데, 언제쯤에 받으셨어요, 선생님? 한 1년 좀 넘은 것 같은데요? 1년 조금 넘으셨어요? 그때 네, 상담 그래가지고 받아보시고 상담을 해가지고 네. 보험을 몇 개 해약을 하고 네. 새로 들었어요. 새로 가입을 하셨어요? 새로 가입을 했는데 네. 좀 도움 많이 되셨나요, 선생님? 아니요, 보장이 별로였어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요, 선생님? 아니 네. 그때 급하게 들어가지고 네. 잘 모르겠더라고, 보장 얘기해도. 그래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네. 보통 간병인 네. 하면은 보통 몇 개월이에요, 간병인이? 얼마 동안 보장을 받냐고요, 선생님? 그렇죠, 예, 일수로. 지금은 선생님 일반 병원 기준으로요. 예. 1년 360을 받아요. 근데 그게 네. 그것도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한테 영업이나 네. 그런 세일즈의 목적으로 찾아뵙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찾아뵙고 선생님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선생님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다 꼼꼼하게 한번 점검해드릴게요, 선생님. 무슨 요일이 괜찮으세요? 다음 주에? 근데 아니 네. 근데 어차피 지금 일 끝나고 잠깐 뵈야 될 것 같은데. 퇴근은? 이분은 고객이 한 1년 전에 보장 분석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거 전부 해지하고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그때 너무 급하게 막 그 가입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별로였다. 그러면서 뭐 또 이제 이런 보장 분석 받아보기냐 이래서 또 내내내 해서 저한테 오신 그런 고객님이셨거든요. 원주분이셨는데, 제가 여기 보면 조금 의아해야 하실 거예요. 영업이나 세일즈 목적 없이 저는 가서 뭐 내용 한번 꼼꼼하게 짚어보겠다.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세일즈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키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부담이 가면 절대로 나를 안 만난다. 그래서 이 멘트를 썼습니다. 영업이나 세일즈 목적 없이 저는 가서 고객님이 가입하고 계시는 보장 내용들 꼼꼼하게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한번 만나시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가서 영업이나 세일즈 안 할까요? 당연히 하죠. 그래서 이분이 또 1년 전에 하셨던 거를 다 갈아엎으시고 저한테 모든 보험을 또 싹 다 하시고요. 어머니가 되게 고령이신 분이셔. 72세 어머니 보험도 싹 다 저한테 하셨습니다. 그 저 가서 뭐 이 보험이 잘못됐네, 저 보험이 잘못됐네 이런 거 얘기했을까요? 안 했죠. 잘했다고 하고 잘하셨다고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상품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를 많이 어필했습니다. 당신이 내 고객이 되면 내가 이러한 거 내가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어필해서 결국은 어머니랑 본인 거랑 싹 다 해서 한 80만 원 정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TA가 어렵지 않죠.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TA 하다 보면, 여러 번 하다 보면 맨날 거절하는 고객만 만나지는 않아요. 거절하는 고객님들 여러 명 만나다가 힘 쭉 빠져가지고 마지막에 전화 통화했는데 이런 고객 만납니다. 되게 쉽게 잡혀서 계약까지 쭉쭉쭉 이어지는 이런 거를 우리는 귀인이라고 해요. 벤츠라고 하고 똥차 지나가면 벤츠 오겠지 뭐 이러면서 미안을 하고, 이런 이상한 이런 사람들 가고 나면 귀인 오겠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TA를 하고 합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죠. 여보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김광희 선생님 맞으실까요? 근데 또 TA를 하다 보면 좀 되게 어려운 TA들도 만나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막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는데 요분 콜이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어디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락드린 곳은 보장분석팀 소속 정연양 매니저라고 합니다. 선생님 담당자로 연결되셔서 연락을 좀 드렸는데요. 잠깐 통화 괜찮으시죠? 그 뭐 보험 그거죠? 보상. 예, 어제 저희 상담원하고 통화하시고 보장 정보 근데- 요청하셔서 연락드렸어요. 근데 네. 저희 그 담당 FC가 네, 저한테 네.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담당 FC가 네. 다 알아서 하는데 거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네요. 네, 근데 전화 받으시고는 왜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어저께 네. 보상 거여서 저는 그래요 했더니 그동안 저희 FC한테 전화를 했죠. 했더니 네. 나한테 선생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던데. 그래서 그분이 뭐 실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체 다 관련을 네, 해주고 담당 계시는 FC가 거예요. 있어요. 네. 실손 청구도 그분한테 하시는 거고요, 선생님. 네네네. 이번에도 그분한테 해가지고 네. 보상 받고 오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뭐 이렇게 보장 분석 뭐 따로 받아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인이 해주겠대. 그 FC님이요? 예. 그러세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보험사가 한 38개 보험사가 되거든요. 예. 38개 보험회사를 전부 다 비교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께서 준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제3자의 눈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시거든요, 선생님. 알겠죠. 네.
제가 FC가 있는데 또 FC 모르게 하는 것 좀 그래서. 아, 뭐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친인척 분이세요? 뭐 어떻게 되세요? 친구인데. 친구분이요? 네, 예. 아, 그러세요. 근데 친구분한테 그동안 하셨으니까 뭐 전혀 모르시는 곳에서도 한번 객관적으로 조금 바라보시는 것도 괜찮으시잖아요. 아니야. 아, 저희가 선생님 뭐 갖고 계시는 보장을 저희가 깨고 새로운 보장을 넣고 그런 목적은 없거든요.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보험들 중에서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좋은 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 점검을 조금 해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뭐 누수되거나 그런 거 없는지도 한번 봐드리는 거고요, 선생님. 제가 나중에 할때 부담 없이 그냥 한번 받아보셔도 괜찮으세요? 왜냐면 선생님 그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예. 건강검진 받으시면 몸에 아무 이상 없더라도 한 번 받고 나면 안심되시고 좋으시잖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갖고 계시는 선생님 그 보장 내용들도 중간중간에 그렇게 점검 한번 받아보시면 혹시라도 새는 보장이나 누수되는 보장 없는지 확인도 되시고요. 과도하게 나가는 보험료 있으시면 보험 다이어트라는 처방도 써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보신 분들은 다들 만족해 하셨던 그런 내용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새로운 계약 가입하라고 그런 거 전혀 없으시니까 편하게 그냥 편하신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찾아가서 저희가 제3자의 눈으로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또 다음 주까지 또 제가 좀 다녀와야 돼서 네, 5월달이라 좀 많이 바쁘시겠지만 시간이 좀 그러네. 네, 저희가 긴 시간은 아니고요. 한 1, 20분 정도면 충분하시거든요, 선생님. 네. 그래서 점심 드시고 차 한잔 하실 때 불러주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 퇴근 시간 이후에 잠깐 피로 푸실 겸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냥 한번 보셔도 되시는 거고요. 네, 그 제가 전화 드려도 되죠? 전화를 주시면 되시는데 저희도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네. 다른 분들이랑 스케줄이 다 차 있거나 이러시면 계속해서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체크해놨다가 전화 드리는 게 나아요. 제가 5월 네. 셋째 주 정도가 제일 나아요. 저는. 5월 이분은 하도 안 넘어가지고 여러 말년들 많이 쳤잖아요. 이거는 그 신입 교육할 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남겨놓은 건데 결국은 이분이 사무실 앞으로 오셨어요. 그때 저희 사무실이 광명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실 아래에 있는 커피숍으로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뭐 5월 셋째 주 괜찮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5월 셋째 주 진짜 되셔가지고 사무실 미치라고 만나자고 이래서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미팅을 잡았어요. 2차 미팅을 잡았는데 종신보험을 저는 이제 세일즈를 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보장성 보험들이 너무 과도하게 있어서 한 절반 정도는 보장성 보험으로 가져가고 절반은 치료비 통장으로 그냥 종신보험 세일즈 하려고 그렇게 세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진짜 미안한데 제안해준 사람한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자기는 옆에 진짜 친한 중마고 친구가 있어서 만약에 내가 제안을 해주면 그 사람한테 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친구만 없으면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제 노력과 에너지와 뭐 이런 거를 빼기가 그 사람한테 그래서 2차 미팅을 잡을 수 있었지만 안 잡았습니다. 근데 1차에서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하고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제가 반론이 좀 많아가지고 신입 교육용으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길게 TA를 가져갔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건 아까 제가 관심 DB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DB 콜인데 똑같아요. 똑같은데 관심 DB는 앞에 도입단이 조금 틀려서 요것만 들려드릴게요. 김민철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민철님 맞으시죠? 예. 네, 연락드린 곳은 메리츠와즈 장기유지 관리팀에서 연락드렸고요. 예. 선생님 담당자로 배정받고 연락을 좀 드렸습니다. 정현양 매니저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 쪽으로 2016년 4월달에 가입하신 장기유지 되고 계신 계약이 있으시거든요. 예. 네, 그동안 담당자가 부재이셔서 관리를 제대로 못 받고 계셨는데요. 예. 이번에 저희가 임시 배정이 아니라 관리자급으로 담당자가 변경이 돼서 연락을 좀 드렸어요. 예. 저희가 1, 20분 정도 짧게 대면으로 만나 뵙고
갖고 예. 계신 보상 내용들 어떻게 보상받는 건지 리뷰도 조금 해드리고요. 예. 담당자 변경된 거에 동의도 받아야 돼서 저희가 한 1, 20분 정도 상담 진행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혹시 평일 주말 중에 어느 때가 조금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주말이 좀 나을 것 같은데. 주말이 괜찮으세요? 예, 그럼 예. 혹시 이번 주 토요일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 토요일. 네.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시쯤 오전 오후 언제가 괜찮으세요? 오전이요. 오전이 괜찮으세요? 예, 예. 그러시면 한 11시쯤 괜찮으실까요, 선생님? 잠시만요. 네. 혹시 10시 반은 좀 너무 이르신가요? 아, 10시 반 괜찮습니다. 예. 10시 반. 괜찮으세요? 예, 예. 네, 그러시면 선생님 지금 저희 쪽에 있는 주소는 고덕동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고덕 TA 내용은 똑같죠. 근데 앞에 앞단에서 그 고객님이 가입하고 있는 내용들 잠깐 언급을 하고 내가 그 보험 계약의 담당자로 배정을 받아서 연락드렸다. 그 내용만 살짝 변경해주고 TA 스크립트는 다 기본적인 스크립트를 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 만남의 약속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날짜, 시간, 가능한 장소 뭐 이렇게 해서 TA를 하면 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초회, 그 TA의 스크립트는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아까 중간에 보셨다시피 고객들이 뭐 궁금한 것도 있고 말이 많은 고객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질문을 하면 내가 탁탁탁탁 답을 해주기 위해서 반론 스크립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그 책상에 이렇게 전부 도배를 해놔요. 반론 스크립트만. 3면에 전부 도배를 해놔요. 그리고 본인이 꼭 해야 될 거 이렇게 형광펜 칠해가지고 눈에 잘 띄게. 그렇게 하고 영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그 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데 얼마나 많은 반론들이 쏟아지겠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전화를 하는데. 그래서 반론 스크립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반론이 없어요. 그 형광펜 칠해놓은 그 부분만 얘기하고 그냥 쑥 넘어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TA 할 때. 고객이 아까 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딱딱 하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서 자연스럽게 약속을 잡으면 됩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감이 오세요? 대답 좀. 어려우신가요? 해봐야 알죠. 맞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청약으로 이어진 실전 사례, 에피소드 굉장히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한 가지는 있어요. 그 TA를 할 때 굉장히 막 부정적이고 나한테 싸납게 하고 막 뭐라고 했던 그런 고객들 있잖아요. 그런 고객들 전화가 끊길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랑 계속 이렇게 뭔가 접점이 돼서 계속 얘기를 조금만 길게 이어나가잖아요. 그런 부분, 그런 사람들이 약속이 잡히면 실제로 만나러 초회 미팅 때 나가잖아요. 순한 양으로 변해 있어요, 이상하게. 전화 때는 그렇게 뭐라고 하더니 막상 나가면 굉장히 순한 양으로 변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초회 미팅하고 여러 가지 티키타카 하면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되게 높아요. 그래서 TA를 하면서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막 했던 사람들 실제로 만남만 약속이 딱 정해지면 나가면 순한 양으로 돌변해서 나의 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TA에서 되게 네네네네 고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네네네네 고객, 이분 뭐야, 이거 너무 순둥순둥해. 나갈 때 별 부담이 없어. 나가면 뭔가 될 것 같아. 그러고 나가잖아요. 또 반대의 경우들이 생겨요. TA에서 그렇게 네네네네 하더니 막상 만났는데 되게 까칠하게 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모든 일은, 우리 일은 특히나 또 DB 일은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귀인들, 나에게 유용하게 나의 정말 친한 고객들이 되려면 첫 번째 뭐를 하셔야 된다고요? 뭐를 하셔야 돼요? 첫 단추.
네. 그분들을 어쨌든 만나야 되잖아요. 만남의 약속을 정하는 게 TA인데 TA가 먼저 첫 단추가 끼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영업을 해보니까.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저도 TA 되게 하기 싫어 하잖아요. 누군가 콜비스가 생겨가지고 약속을 다다다닥 하루에 막 2개, 3개씩 2방, 3방씩 막 잡아주면 나는 나가서 그냥 상담만 쫙 해가지고 계약만 쫙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내가 처음부터 전화해서 이 사람,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농사 지을 때 처음에 밭 깔고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막 이래서 우리가 열매를 얻듯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TM에서 한 10년을 근무를 하고 전화라면 아주 이골날 정도로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제가 딱 넘어올 때 저를 리크루팅 했던 저희 지점장님이 제가 똑같이 물어봤어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화가 제일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호기롭게 뭐라고 그랬냐면 DB 명단 다 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랬어요. 제가 다 해서 다 약속 잡아드릴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 주시더라고요. 전화해달라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 거 먼저 좀 해볼게요. 그래서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콜센터에서 전화하는 영업이랑 우리 대면에서 전화하는 거랑 완전히 성격이 180도로 틀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TM에 가서 그냥 상품 주구장창 막 이렇게 막 설명 장단점 얘기하면서 확 끌어당겨서 청약 녹취까지 쫙 하는 이게 저는 오히려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을 딱 시작하게 되면 TA가 진짜 하기 싫을 겁니다. 누군가 대신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점장님이 대신 TA를 싹 다 해가지고 나한테 약속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실력이 되고요. 전화에서부터 영업의 실력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스케줄 잡는 건데 무슨 영업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A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루에 루틴을 정해서 하루에 뭐 화요일, 목요일, 뭐 아니면 월요일, 수요일 영업 다 하고 오후 시간대 딱 10통씩만 돌리고 집에 가자. 이런 하루의 루틴을 딱 정해놓고 그냥 기계처럼 그냥 번호 누르고 통화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화를 눌러버리면 연결이 되면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행위들이 반복해지잖아요. 반복하게 되면 그냥 별거 아닙니다. 쉬워요. 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스킬은 없고요. 스킬은 어디에서 생기냐? 많이 해보는 데에서 스킬이 생깁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크립트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반론집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안 하면 말짱광입니다. 많이 해보는 데에서 실제적으로 실력이 쑥쑥쑥쑥 늘어난다는 거 염두해 두시고 TA가 결코 어렵지 않다. 제가 막 어렵다, 하기 싫다 이런 말만 많이 해서 죄송한데 처음 아마 시작하시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고 하기 싫고 그러실 텐데 기계적으로 그냥 연습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쉬워지는 그런 날이 있고요. 아까 제가 들려드렸던 그런 콜들처럼 그런 귀인들이 나한테 탁탁탁 찾아옵니다. 언제? 내가 열심히 했을 때. 열심히 내 루틴대로 열심히 했을 때. 그럴 때 그런 귀인들이 제게 옵니다. 이상한 사람들한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꼭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이상한 사람들이랑 통화하면서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면 제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똥차 지나가면 벤츠 옵니다. 이상한 사람들 지나가고 나면 귀인들이 옵니다. 그런 귀인들이 저를 먹여 살려요. 저랑 굉장히 충분 있게끔 되어 있고요. 아무튼 그런 마인드로 하시면 여러분들도 잘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원래는 RP를 이렇게 2명씩 짝지어가지고 막 이렇게
연습을 해보고 이러면 좋은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되게 힘드셨죠. 되게 빡빡했고 쉬는 시간 별로 없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교육을 끝나고 나서 지점으로 배치 받아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뭐 지점장님이랑 하시든 아니면 동료들이랑 동기분들이랑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궁금하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우리 재경원 이사님한테 문의 주시거나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교육의 후기 같은 거 좀 남겨주시면 종류별로 스크립트 적어 놓은 거 드릴 수 있고 반론집 제가 드릴 겁니다. 그거 받으셔서 번호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번호 누르고 통화만 눌러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게 첫걸음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별다른 뭐 그 문의사항 없으시면은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서 네. 그 원시 고객 뵈러 멀잖아요. 몇 번 하셨어요, 계약까지? 아 처음에 TA를 하고요. 그 초회 미팅을 갖고 초회 미팅에서 상담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보장 분석을 이렇게 뭐 출력해서 뭐 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고객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주민번호를 따서 본인 인증을 하고 그 자리에서 전산을 열어서 그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보장 내용들을 보고요. 실시간으로 이제 상담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2차 미팅을 제안을 해서 2차 미팅 때 가서 이제 뭐 내가 설계한 거, 내가 이렇게 한 거 이런 것들을 내가 제안할 내용들을 엑셀 파일로 만들어서 한 장에 볼 수 있게 전후 이렇게 한 장에 볼 수 있게 가지고 와서 엑셀 파일 한 장만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당연히 해야 돼. 제가 아까 TA 할 때는 세일즈나 뭐 이런 목적이 없다고 얘기 드렸지만 제가 제안을 할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만약에 안 한다거나 생각을 해볼게요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달라 라고 하면 고객이 진짜로 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다시 또 제가 설명을 해서 계약이 되는 편이고 그 원주 고객님은 2차 미팅을 가서 2차 미팅에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로 저는 또 한 번 가고요. 증권주로 가서는 다지기를 좀 하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계약을 깨지 못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다지기를 하면서 증권을 주고요. 소개 요청을 하고 그럴 때 증권을 주고 그분한테 소개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뭐 주변에 사람이 없고 어쩌고 이래서 그냥 아무튼 보험에 보자만 나오면 저랑 바로 연결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어머니 계약들을 그냥 하시더라고요. 고령인데 혹시 되나요? 이러면서 전화 오셔가지고 그래서 또 어머니 계약을 하러 또 가고 또 증권을 주러 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DB 영업을 하면은 그냥 2차에서 다 계약을 합니다. 3차까지 가지를 않아요. 2차 미팅을 할 때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가서 그거 설명하면서 모바일로 요즘은 다들 하시는데 주세요 핸드폰 제가 해드릴게요. 저는 워낙에 많이 해가지고 빠르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달라고 해요. 전화 주시면 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편입니다. 네. 네. 아까 그 사례를 보니까 네. 미리 사전에 그 고객들이 보장 분석을 신청을 한 사람을 2차로 미팅을 했잖아요. 그 DB를 인카에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인카에서도 여러 가지 DB 종류들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 업체. 근데 그런 것만 전문으로 하는 외부 업체에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거래하는 외부 업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외부 업체에서 DB를 사서 영업하는 편입니다.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카는 DB가 되게 많아요. 종류별로 굉장히 많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싶은 DB 선택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DB를 돈을 주고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무슨 마음으로 DB를 사냐면 우리가 동네에 조그만한 떡볶이집을 하나 개업을 하면 거기에 제일 먼저 뭐가 들어가요? 월세가 나가죠. 그리고 각종 공과금이 다 나가고 여러 가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떠나서 여러 가지 고정 비용들이 나가잖아요. 저는 DB 구매를 그냥 내 가게에 월세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구입을 해서 영업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지인이나 소개나 이런 영업만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런 영업도 물론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 실력들이 쌓이겠지만
전혀 모르는 나와 생명부지인 사람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잘 설득을 하고 세일즈를 하고 나랑 깊은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실력이 빨리 자라납니다. 그래서 저는 첫 달부터 DB를 바로 사서 구입을 해서 나가봤어요. 근데 나가니까 또 귀인을 만나서 또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또 재미나서 또 사서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DB 구매 비용은 그냥 내가 내 떡볶이 가게에 그냥 월세 낸다 생각하고 경비를 지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두 명 만나서 계약하시잖아요. DB 값의 몇 배를 내 수수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소개나 지인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런 영업들을 주로 하시겠지만 DB 영업도 같이 염두에서 같이 하게 되시면 저는 오히려 훨씬 더 빨리 실력이 쌓여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으실까요? 됐나요? 네, 오늘 하루 되게 일정이 되게 빡빡했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